실지로 지출한 것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실거래가를 몰라서 환산, 추계조사할 때는 경비도 지출한 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거래가가 있다.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에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다 실거래가죠.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다 실지로 지출한 돈이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온다. 이건 쉬워요. 실제로 주고받은 돈, 실제로 쓴 돈, 증빙자료 있어야 되죠. 다 인정해. 그런데 추계조사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란 얘기죠. 실거래가 아니지. 그럼 실거래가가 아니면은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경비도 어떻게 하느냐? 야, 양도가액도 실거래가 아니야.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아니야. 추계조사 들어갔다. 그랬을 경우에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건 인정 안 돼. 그럼 일정한 비율까지만 경비로 인정해 준다 이게야. 실제로 주고받으면 실제로 쓴 돈.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아니니까 경비도 실제로 쓴 건 인정 안 해. 비율만 인정해 줘. 따라서 이걸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얘기하죠. 필요경비를 대충 산출해서 공제해 주겠다. 일정한 비율만. 그래야 양도차익 나온다.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다 그랬으면은 요건 어떻게 하느냐? 계산공제율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하냐? 요거예요.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공제율은 3%, 7%, 1% 있습니다만 하나만 알아두세요. 토지, 건물, 얘는 등기가 되면 3% 공제받고 등기가 안 됐으면 조금 공제받아. 10분의 1. 0.3% 공제받는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29회 때 계산이 요것도 나오고 다 나왔죠. 그래서 이론만 알아두시라고. 실거래가를 적용했을 때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한 거 다 인정해줘. 증빙만 있으면. 근데 실거래가가 아니라 추계조사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주고받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거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럴 경우에는 경비도 일정한 비율만 인정해줘. 등기됐으면 몇 프로? 3%. 등기가 안 됐으면 0.3%. 그런데 시험 볼 때는 등기 위주로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몇 프로다? 3%. 뭐에 대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해서 3%다. 요게 계산 공제라는 게 되겠죠.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들어가죠.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을 봐서 양도가액이 9억 초과면 무슨 주택이 되죠?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9억 초과죠. 그럼 비과세 요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비과세는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죠.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에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양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되 얼마까지만 비과세 해주죠? 9억까지만 비과세 해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출제가 됐었죠. 이것까지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3번 해야 되는 게 29회 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론상으로 요것들은 나올 수 있죠. 고가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10억에 팔았다. 그럼 일단 양도가액을 봐야죠. 10억에 팔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죠. 여기에 얼마냐? 7억이다.
요게 1억 나왔다. 그럼 10억에서 7억 빼면 얼마? 3억. 1억 빼면 얼마? 2억의 양도 차익은 고가주택 10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다 이게야. 이 중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곱하기 고가주택은 양도가액분의, 아주 쉬워요 요거는. 양도가액이 얼마? 양도가액이 얼마? 이거 양도가액이 어떻게 2억이에요? 여보세요. 쓰는 대로 읽어. 10억이죠. 10억에서 양도가액에서 얼마까지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9억이니까 자, 10억 분의 얼마가 되죠? 1억. 우리가 10억에 팔았으면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과세되는 건 10억 중에서 얼마가 될까? 1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총 양도차익이 2억이죠. 2억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죠? 2천만 원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중에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중에서 얼마까지 비과세한다? 9억까지 비과세해준다. 그러니까 빼줘. 그럼 나머지만 비과세죠. 이해가셔? 노.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20억이다. 다 합하니까 10억이다. 빼주면 10억이죠. 그럼 10억 곱하기 요건 총 양도차익. 양도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20억. 20억 빼기 얼마? 9억. 그럼 10억 곱하기 20억 분의 얼마? 11억이 된다는 얘기죠. 고가주택 계산하는 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양도차익 구한 다음에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 이것만 하면 돼요. 해봐요. 고가주택.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아니, 불안해 죽겠어.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 지난 시간에 한 문제 남겨놨던 거 221쪽. 자, 57번 난이도 중이라고 돼 있죠? 한번 해볼게요. 거주자 갑은 동그라미 고가주택. 시험에는 고가주택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떤 금액을 봐야 될까? 양도가액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양도가액이 박스를 보세요.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가액 얼마 나왔어요? 12억 나왔으니까 고가주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시험에 두 가지 중에 하나 고가주택이라고 주어질 때도 있고 지금처럼 고가주택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1세대 1주택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금액을 갖고 판단해라? 양도가액을 봐라. 양도가액이 얼마래요? 12억.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래요? 모든 거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다 지워버리고 실지 거래가액을 갖고 계산하는데 양도가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얼마?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얼마 있어요? 10억. 필요경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양도차익이 나오죠. 이해가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 나오겠어? 2억. 쓰지 마요. 안 써도 돼. 이번 시험에 안 나와. 그럼 2억의 양도차익은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12억을 받았을 때 2억이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잖아.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것만 끄집어내려면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죠? 12억. 12억에서 얼마까지 비과세죠? 9억.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그러면 요거 하니까 2억 곱하기 12억 분의 얼마? 3억. 그럼 약분할 수 있나? 약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안 돼요. 3, 4, 12, 4, 5, 20 얼마 나오죠? 5천만 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 알면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면 총 양도차익 나온다. 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고가주택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얼마가 된다? 9억이 되죠. 만약에 얘가 7억이다. 고가주택 아니죠? 그럼 이 금액이 답이 되는 거고
고가주택일 때는 9억만큼 빼주면 되는 거고 고가주택